자, 그래서 유즈 케이스 모델링이라 함은 우선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는 겁니다. 블랙박스라는 게 뭐죠? 블랙박스라는 것은 안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how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요. 단지 what에 대해서만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또 어떠한 행위를 하고 또 어떠한 바운더리 내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유즈 케이스 모델링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 인바이러먼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인바이러먼트라 함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 외부에 있는 어떤 액터들, 어떠한 그 유저들 혹은 커스터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 외에 있는 시스템 역시 인바이러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인바이러먼트들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 사실 여기 how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우리가 실제로 개발 대상이 될 것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나 커스터머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실제 시스템 내에 있는 어떠한 액티비티들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유즈 케이스 모델링은 UML에서 시나리오 베이스드 테크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즈 케이스는 이런 박스하고 어떤 액터하고 유즈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단순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어떠한 한계, 그리고 액터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그래피컬한 모델만 가지고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죠. 시나리오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등등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그 사용자나 커스터머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 하는지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상황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리퀘어먼트 입장에서 시스템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견지하시면서 시스템을 디파인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다양한 피처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즈 케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래피컬한 노테이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이 있죠. 이 검은 박스는 시스템의 바운더리입니다. 뒤에는 이 시스템 바운더리가 없는 유즈 케이스를 몇 개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의 바운더리 없이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즈 케이스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려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델링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포함한 시스템에 대한 이 박스를 가진 시스템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유즈 케이스가 뭔가 하면 실제로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질 때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액트라고 말하면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혹은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는 사람, 기능의 대상 혹은 기능과 이런 기능들, 유즈 케이스들과 인터랙션하는 어떠한 액터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또한 보시면 여기 여러 엣지들이 나오는데, 링크들이 나오는데, 자, 요것과 요것은 첫 번째 것은 사실은 액터와 유즈 케이스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액터가 어떤 유즈 케이스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두 번째가 여러분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general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떤 액터가 있으면 그 액터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상이 원래의 액터의 그 뭐라 그러죠? 인헤리트된 어떠한 액터들, 다시 말해서 실제 그 구현된 것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떠한 그 유즈 케이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유즈 케이스는 어떠한 기능들은 다른 기능을 옵셔널리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옵션하는 겁니다. 또 익스텐드도 마찬가지죠. 익스텐드도 어떠한 기능을 확장해서 어떠한 기능이 있겠다. 이를테면 여러분 그 은행에서 핀 코드를 집어넣으시죠. 핀 코드를 체크해 보면 이제 몇 번 틀리면은 아예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거래를 중단시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관리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직접 그 시스템이 관리자에게 어떤 알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익스텐드하고 인클루드는 사실은 유즈 케이스에서의 아주 중요한 그 익스텐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익스텐드는 보통 부가적인 옵셔널한 기능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인클루드는 어떠한 기능이 어떠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포함된 것이 액터랑 어떠한 관련이 있다면 유즈 케이스를 따로 분리를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인클루드가 사용될 겁니다. 뒤에서 자세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바운더리를 표시한 이런 박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시스템 바운더리는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대상, 스코프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유즈 케이스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유즈 케이스 간에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대상들은 이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 사람이 이렇게 액터가 이렇게 있고 유즈 케이스를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액터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유저라고 하고요. 이것은 어떠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는 자, 요 유즈 케이스 1과 A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시스템은 유즈 케이스 B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스템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이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만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특정해야 되고, 또 바운더리를 디파인 함으로써 실제로 혼동이 없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사용자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리퀘어먼트를 디파인 하시는데 제일 분쟁의 요소가 뭘까요? 제일 큰 분쟁의 요소는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한계로 인해서 그 기능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사용자는 이 값을 주고 내가 이 정도의 리퀘어먼트를 요구를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의 가치를 낮게 볼 수도 있죠. 심지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특히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리퀘어먼트를 반드시 잘 정의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께서 개발해야 할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바운더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지 않아도 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을 디파인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액터죠. 액터는 시스템 바깥에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 바깥에 있는 시스템과 인터랙션하는 어떤 인바이러먼트의 컴포넌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용자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과 인터랙트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시스템은 어떠한 입력 값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액터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요. 또 액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저 케이스를 실행하는 어떠한 스티뮬리 인풋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액터들에게 어떤 결과값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유저 케이스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액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떠한 인바이러먼트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액터들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몇 가지 퀘스천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선 누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또 누가 시스템을 메인터넌스 할 것인지, 또 어떤 시스템이 이 시스템에,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에 핸들링을 당할 것인지, 이를테면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다른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른 시스템이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바이러먼트 안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 역시 우리가 액터로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개발하려는 시스템과 인터랙션하는 어떠한 다른 시스템 역시 인바이러먼트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라든가 어떤 물적 요소, 시스템 역시 인바이러먼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유저 케이스에서의 유저 케이스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죠?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리퀘어먼트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구별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저 케이스라는 말을 어떤 사례 연구 혹은 사례 혹은 이그젠플이라고 표현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유저 케이스를 대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시스템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됩니다를 사례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시스템보다는 이 시스템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즈 케이스 중에서 유즈 케이스 이 동그라미 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즈 케이스에서의 UML은 어떤 액션들의 셋 혹은 액션들의 시퀀스의 셋입니다. 물론 시퀀스는 나중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저 케이스는 어떤 액션들 혹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 또 그런 기능들은 어떤 관찰 가능한 여기 보면 observable한 배리어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액터에게 관찰 가능한 결과물을 제공해 줘야겠죠. 다시 말해서 그 액터들은 그러한 유저 케이스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라든가 혹은 입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액션들은 어떠한 몇 개 이상의 하나 이상의 어떠한 액터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일이라든가 캘큘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유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액터에 의해서 이니시에이트 되고 다시 말해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액터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상의 액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액터들을요. 이렇게 유저 케이스를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액터가 이 유저 케이스를 실행하고 이 유저 케이스는 이 유저 케이스를 실행하고 이 유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플로우 차트처럼 어떤 유저 케이스를 그려 놓으시는데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반드시 유즈 케이스 하나는 하나 이상의 액터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 기본적으로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입력을 집어넣거나 혹은 출력을 받는 그러한 객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블랙박스란 말 썼지요. 블랙박스라는 말은 이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입력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 혹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출력을 받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 at least one,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액터와 이 유즈 케이스가 어떠한 커넥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complete한 description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즈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떠한 액션들의 시퀀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 액터가 이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자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데 이때 조건은 무엇이다. 뭐 프리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포스트 컨디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적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이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 놓아야만 이제 실제로 리퀘어먼트가 보다 컴플리트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즈 케이스는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우선 각각의 그 액터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기능이 그 사용자 혹은 액터가 시스템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요구사항이 뭐냐 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리고 액터가 필요한 것은 뭐냐, 액터가 필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액터가 그 시스템에 요구하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액터의 어떤 워크가, 액터의 어떤 일이 단순화되어지고 또 좀 더 그 효율적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그 사용자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편의성이 도모가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가 시스템에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력이 주어져야 되는지, 또 하나가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 그러면 그 인풋과 아웃풋을 받는 누군가가 바로 유즈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유즈 케이스는 액터가 어떠한 시스템에게 요구하는 기능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시스템이 필요로 한 것들, 시스템이 사용자 요구 사항에 달하기 위해서 더 추가되어야 할 것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또 시스템이 인바이러먼트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 인풋과 아웃풋을 입력받는 어떤 컴포넌트 혹은 출력하는 어떤 컴포넌트, 그런 것들이 모두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템플릿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템플릿은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즈 케이스 이름이 나오고 또 일련 번호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어떠한 다큐멘테이션을 관리하는 방법, 또 유즈 케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따른 어떠한 컨벤션에 따라서 어떠한 넘버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 유즈 케이스를 작성했는지, 언제 이 유즈 케이스가 작동을 하는지, 누가 이 유즈 케이스를 작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유즈 케이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관련된 유즈 케이스가 무엇인지, 이를테면 익스텐디드 관계에 있는 유즈 케이스 혹은 인클루드 관계에 있는 유즈 케이스 등등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알고리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우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어떻게 동작하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 실제로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기보다는 실제로 액터 관점에서 얘가 어떻게 언제 돌아가고 또 어떤 컨디션에서 돌아가는 정도를 표시하시는 거지 안에 실제로 디테일한 컴퓨테이션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른 유즈 케이스랑 또 다른 액터랑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이 유즈 케이스가 실행되는지를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여기는 알고리즘 how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how는 우리가 디자인이나 아니면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다루는 how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예외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의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뭐 나오죠. 유즈 케이스의 이름이라든가 일련 번호, 또 누가 이 유즈 케이스를 작성했는지, 또 이 유즈 케이스는 자 커스터머 리퀘스트에서 작동을 하죠. 커스터머가 하나 또 그 이상의 책을 요청했을 때 이 유즈 케이스는 작동을 합니다. 자 어떤 시스템인지 뭐 아마존.com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한 오버뷰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그 하나 이상의 책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묘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어떠한 트랜잭션, 어떠한 그 계산 혹은 또한 입출금인가요?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어떠한 유즈 케이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유즈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뭐 어떻게 그 익셉션을 핸들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기술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어떠한 그 박스를 하나 만드셔서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만드셔서 여기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시면 유즈 케이스의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이 이러한 템플릿뿐만 아니라 자세한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이 포함된다는 점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즈 케이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유즈 케이스가 아니고요.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지금 이 시스템은 그 밴딩 머신입니다. 밴딩 머신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코인을 집어넣고 또 코인을 시스템이 카운트하죠. 시스템이 카운트하고 또 사용자는 그 어떠한 드링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링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드링크를 여러분한테 리턴해주면 픽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련의 밴딩 머신이 수행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하나 유즈 케이스로 다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좀 보시면요. 우선 자, 이 부분은 어떻죠? 코인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액터가 밴딩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를 넣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밴딩 머신은 이 코인 카운터를 그냥 내부적으로만 작동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밴딩 머신은 이 코인 카운트를 액터와 인터랙션하는, 다시 말해서 코인 카운팅 되는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붙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제로 액터와 실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 코인을 인서트하는 부분, 그리고 드링크를 확인하는 부분, 또 드링크를 추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드링크를 픽업하는 이 4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액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액터의 인풋을 받거나 아웃풋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저 케이스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저 케이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스템의 내부적인 것이라면 여기서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액터에게 뭔가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하면 뭐 하나의 기능으로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nsert coin, show drink, choose drink, deliver drink 이런 것들은 실제 액터와 어떤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구현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코인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서트 할 때 얘네들을 실제로 인클루드 할 수 있겠죠. 여기 유즈라고 되어 있는데 인클루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포함시켜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것이 액터가 보는 것이라면 또 익스텐드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인서트 코인을 액터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하면 또 카운트 코인을 하나의 유즈 케이스로서 인서트 코인을 확장하는 어떠한 유즈 케이스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건 역시 이렇게 액터와 관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유즈 케이스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액터와 그리고 유즈 케이스 간의 어떠한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유즈 케이스와 어떠한 액터와의 관계입니다. 이 어소시에이션은 적어도 유즈 케이스가 하나 이상의 액터와 관련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유즈 케이스는요, 일단은 액터랑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하나 이상의 액터가 하나의 유저 케이스랑 관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액터가 여러 개, 하나 이상의 유저 케이스랑 또 관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커스터머가 어떠한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디파짓의 펀드를 내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오픈 카운트는 누구와도 관련이 있는가 하면 뱅크 인플로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뱅크 인플로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커스터머와도 관련이 있고 뱅크 인플로이에도 관련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자세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커스터머가 은행에 들어오면 오픈 카운트를 할 수 있다. 그때에 뭐 뱅크 인플로이어를 통해서 이 오픈 어카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벤딩 머신 상에서도 뭐 오픈 어카운트를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쭉 써 가시면서 실제 이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션 관계죠. 여기 예를 보시면 일반 커스터머가 있고요. 여기 보면 NRFC라는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예, 이 NRFC 같은 경우에는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를 컨버트하는, 그러니까 교환하는 사람이죠. 어떤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걸 요청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커스터머들은 은행이 어카운트를 갖고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디파짓을 넣거나 아니면 윗드로우를 하는 커스터머이지만, 일반적으로 뭐 은행에 들어와서 단지 미화를 하나로 변경하거나 뭐 유로를 뭐 하나로 바꾸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커스터머죠. 그런데 그런 커스터머는 사실은 위에 있는 어떠한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커스터머, 그리고 디파짓을 확인하는 커스터머를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NRFC 커스터머가 일반적인 커스터머를 우리가 상속받거나, 아니면은 커스터머가
이 NRFC의 커스터머를 일반화한 커스터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속관계에 있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은 자 NRFC 커스터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면 딱 잘라서 보시면은 자 커스터머는 어카운트를 오픈하거나 디파짓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NRFC 커스터머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컨버트 커런시를 할 수 있어요. 예, 컨버트 커런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커스터머는 이 컨버트 커런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을 한, 다시 말해서 일반화된 것보다 보다 스페시픽한 것들은 일반화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의 기능도 추가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다른 기능이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보시면 디파짓 펀드에 어떤 기능이 확장되었는가 하면 calculate 보너스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은행에다가 잔고를 둘 때 뭐가 가능한가 하면은 보너스 calculate, 다시 말해서 이자나 보너스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디파짓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 calculate 보너스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 기능은 디파짓 펀드고 확장 기능이 바로 이 calculate 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calculate 보너스는 동작 필요할 필요도 없고요.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익스텐드된 요 기능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기에서 보시면 만약에 펀드가 만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55세 이상이면 자, 이 기능 calculate 보너스를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자, 이 기능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include 관계입니다. include 관계는 어떠한 기능을 어떠한 기능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커스터머가 자 어카운트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내가 잔고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잔고에서 뭔가를 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잔고에서 빼는 것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면 업데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내가 남아있는 잔고를 계산하는 거죠. 예, 밸런스 남아있는 잔고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 돈을 빼건 디파짓을 하건 아니면은 어떤 예금을 하건 아니면은 윗드로를 하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남아 있는 잔고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자, 그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포함 관계죠. 예,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데이트 밸런스를 위해서는 자 디파짓 펀드나 아니면 윗드로우 펀드가 있어야 되고 자 이 기능들을 수행할 때에는 지금 업데이트 밸런스를 포함시켜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 include를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베이스 유즈 케이스는 여기서 뭐죠? 디파짓 펀드하고 그리고 윗드로우 펀드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include 된 것들이 없이는 incomplete하다. 다시 말해서 include use case가 존재를 하면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incomplete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include use case는 의무, mandatory하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코로 없어서는 안 된다. non-optional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이 유즈 케이스 안에 유즈 케이스로 포함된다고 하면 그리고 include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유즈 케이스의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ministrator 어떤 ATM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선 environment에 있는 administrator 관리자라든가 그리고 뱅크 커스터머나 아니면 뱅크는 이 뱅크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environment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스템 메인터넌스, 또 시스템 메인터넌스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시스템 리포팅이나 시스템 셧다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스터머는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기능은 트랜잭션이고, 또 트랜잭션이 반드시 트랜잭션은 뭐 배드 핀 넘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들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옵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로그인이 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트랜잭션이고요. 트랜잭션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withdraw나 check balance나 deposit이나 그리고 print 리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실은 이 모든 유지 케이스가 어떤 액터랑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뱅크 커스터머나 아니면 뱅크가 자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 유즈 케이스가 어떠한 포멀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정의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약간 그 인포멀한 그러한 표현들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아주 리거러스한 세만틱스를 가진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약간 여러분 나름대로 세만틱스 의미를 부여하셔서 사용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유즈 케이스에 대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를테면 액터를 이렇게 안에 박아 놓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유즈 케이스에 허용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유즈 케이스의 프린시플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외의 것은 여러분께서 좀 더 살을 붙이시거나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셔서 사용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뭐 University Administration이라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틀렸는가 하면 사실 여기서 어떤 바운더리가 없죠. 예,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개발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바운더리를 치시라는 것이고요. 여기 뭐 레지스트레이터나 뭐 어플리컨트나 커스터머나 또 이 스튜던트를 확장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있고요.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와 스튜던트가 좀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익스텐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자 학교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겠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 학생들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스튜던트는 뭘 할 필요는 없죠. 굳이 뭐 시큐리티 체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반드시 시큐리티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 enroll in university는 뭐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가 하면 이 perform security check에 의해서 확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를 자 상속한 것이죠. 그리고 스튜던트가 보여 제너럴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이 스튜던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스튜던트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해야만 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던트가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폼 시큐리티 체크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enroll in university가 퍼폼 시큐리티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스튜던트는 이 확장 기능을 통해서 어떤 시큐리티 체크도 역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익스텐드를 한다, 뭐 인클루드를 한다, 선을 걷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나리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이 시스템들을 이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셔서 시스템을 명시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워크 시스템이나 뭐 다른 시스템들 여러분께서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유즈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사실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그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중요한 메서돌로지입니다.
사실 그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던 유럽에서 활동하시던 어떤 명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리퀘어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유즈 케이스로 다 대부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유즈 케이스를 여러분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또 숙제를 통해서 좀 더 익히신다고 하면 향후 여러분께서 어떤 리퀘어먼트를 받든지 유즈 케이스로 잘 모델링을 하시고 또 잘 디스크립션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능력이 회사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